네, 런던입니다. 22화 로썰 시작해봅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물론 아직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좀 매일같이 올릴 수는 없고 아까 좀 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뭘 할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 채널에서도 한 번쯤 언급을 했었고 제가 언제 한번 또 컨텐츠로 다룰 생각이 있었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허리 디스크를 입었게 됐고 뭐 전조 증상에는 어떻게 됐고 치료는 어떻게 했고 막 그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 컨텐츠는 사실 이전에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이미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정제된 느낌으로 제가 막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이걸 적어가지고 막 써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정제된 느낌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썰픈 말 그대로 썰프는 컨텐츠니까 좀 두서없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타임라인대로 그냥 한번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 인생 최악의 부상이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부상들은 제가 낫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 참을 수 있고 참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몸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제 지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운동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은 놀랍게도 이게 또 무릎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원래 지금이야 수술을 했지만 왼쪽 무릎의 반월판 연골이 이제 찢어진 상태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당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속 스파링을 하고 한 5년 6년 동안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게 찢어진 상태였는데 딱히 그렇게 무릎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무릎 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냥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합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운동을 쉬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러시아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오른쪽 골반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냥 전조 증상도 전혀 없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제가 왼쪽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 골반이 이게 너무 많이 디뎌가지고 좀 놀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딱 찍어보시더니 그 병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좀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서 며칠 정도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번 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또 러시아 나가기 직전이라 오랫동안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다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신경이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릿지를 치거나 이런 동작들이 다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이쪽으로 과하게 하면은 이쪽 골반을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을 피는 동작들을 하면은 너무 아파서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치만 그런 상태로 러시아를 갔고 러시아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짓수나 크로스핏을 똑같이 한국에서 하는 운동량보다 더 많이 러시아에서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마찬가지로 브릿지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동작들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이렇게 쉽게 오른다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골반이 너무 타이트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도움 없이도 발을 올리지만 그때는 이렇게 발을 잡지 않으면은 올릴 수가 없었고 올린 상태에서도 무릎을 아래로 이렇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오른쪽 골반이. 그게 이제 저는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라고까지만 들어가지고 디스크인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골반이 왜 이러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러고 멍청하게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반을 잘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심각해지지가 않았고 딱 그 정도 상태? 그 정도 상태를 겪은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크로스핏을 가는 건 당연했고 오후에는 주짓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크로스핏을 하는데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 동작 중에 버피하고 그 백플립을 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백플립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플립 동작을 지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흉내를 낸답시고 이제 백플립을 했는데 버피하고 백플립, 버피하고 백플립 이런 걸 흉내를 냈는데 약간 그 뒤를 돌아보듯이 이렇게 떨어지라는 그런 뭐 조언 같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하려다가 어정쩡한 자세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평소 같으면은 낙법을 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바로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허리에서 갑자기 뜨끈한 느낌이 나요. 정말 뭐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허리가 좀 아프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운동을 정상적으로 했고 그날 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거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운동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도저히 제 골반을 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릎을 완전히 수축한, 그러니까 차렷 자세를 못할 정도로 무릎이 이렇게 학다리처럼 다리를 굽히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골반이. 그 상태로 또 며칠을 참았어요. 또 바보같이. 그래서 또 그 상태로 또 주짓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제 상태를 보더니 이거 아무리 봐도 디스크인 것 같다. 빨리 병원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곳이 이제 그 강남의 한방병원 좀 큰 데를 갔죠. 자생한방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정말 기분만 나빴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침을 맞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컨텐츠로 다루겠지만 그 통증을 잡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그 한약은 완전히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근데 한약을 거의 뭐 200만 원을 내서 구매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다. 200만 원까지 내서 수술도 아니고 200만 원까지 내서 약을 먹을 돈은 없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되게 저를 약간 한의사죠. 한의사분이 되게 저를 약간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의사셨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고 그냥 여기서는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고 그리고 MRI만 찍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갖은 걸 다 해봤죠. 카이로프랙틱부터 도수 치료부터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눌려대니까 그 상태로도 이제 크로스핏은 못했지만 주짓수는 또 계속했어요. 하고 싶으니까 허리가 계속 누르니까 계속 악순환이었죠. 좀 쉬면서 이제 허리를 치료하는 데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허리를 그 고통이 1부터 10이라고 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7에서 8 사이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 간간이 이제 신경이 찌릿찌릿해서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잠깐 쉬다 가고 약간 이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몸을 굽히고 있으면은 얘가 수축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항상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도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술이라는 거를 알아보게 됩니다.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이었고요. 이제 다양한 방법의 시술이 있는데 제가 하는 신경성형술은 쉽게 말하면 허리에다가 주사를 놓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가지고 그 유착을 가라앉히는 약간 그런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맞고 나서 좀 고통이 8이었다고 하면은 한 2에서 3까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진짜 그거 덕분에 그래도 좀 걸을만해진 그런 상태가 돼요. 처음으로 몸도 똑바로 필 수가 있었고요. 걷는 것도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한 3주에서 4주 지나서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이게 결국에는 그 등에서 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그게 흘러나온 게 조금씩 마르고 줄어들고 해야 그 누르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는데요. 근데 이 신경성형 수술로는 그 유착을 잠깐 가라앉혔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완만하게 점점 내려가는데 이 신경성형술을 하는 동안만 잠깐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쭉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 잠깐 기간 동안이라도 좀 살 것 같으니까 조금 낫었어요. 네, 조금 기분은 낫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도수 치료도 엄청나게 받고 마사지도 엄청나게 받고, 왜냐면은 그 신경이 누른 근육들이 다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 완전 뭉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마사지로 풀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그게 낫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반년에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통증이 줄어서 제대로 걷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발을 똑바로 펴고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좀 회복이 됐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사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나왔던 그 디스크가 점점 마르고 줄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누구의 그 노력이나 의지도 아니고 그냥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그런 거를 계속 그 근육 뭉친 걸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그거를 되게 빨리빨리 줄여간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도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선은 저는 시간을, 어쨌든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그런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 결국에는 시간에 모든 걸 맡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반년에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좀 종종 있었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게 붓기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자세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허리가 다치고 나서 정확하게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아직도 허리가 좀 불안하기는 한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크로스핏을 하러 갔어요. 크로스핏을 하러 갔는데 운동이 좀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매달릴 수가 있잖아요. 철봉에. 그래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고 막 이런 거를 좀 하고, 무게도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완전 풀 데드리프트는 못하지만 조금씩 무게를 들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되게 쫄아 있었죠. 이게 제가 한번 그렇게 고생을 크게 하고 나니까 혹시라도 무게를 잘못됐다가 또 터질까봐, 그래서 무게를 드는데도 굉장히 고심해서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한 10의 통증이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0.5, 1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운동을 다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크로스핏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 허리 자세 중립을 제대로 잡고, 원래 제가 자세가 되게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잡고 하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더 줄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제 허리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년을 채웠을 때 제 통증의 정도는 한 100이라고 치면은 1 아래로 내려갑니다. 허리를 이렇게 크게 돌릴 때 가끔씩 느껴지는 정도? 그 외에는 저는 이제 통증은 아예 사라진 상태로 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2년이 걸려서 이 정도면 완치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상태가 확실하게 호전이 됩니다. 정말 최악이었던 게 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지개도 똑바로 못 피고 누워있을 때 허리만 잘못 움직여도 너무 아프고 재채기를 해도 아프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9번, 10번 이렇게까지도 했었는데 그거를 확 끊어버리니까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저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들도 많았고 저의 멘탈을 잡아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잘 버텨서 지금처럼 운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허리가 굉장히 강한 편이긴 했어요. 제가 처음 데드리프트를 아무 연습 없이 든 무게가 160kg였어요. 1RM을 처음 측정한 게. 그 정도로 저는 사실 허리에는 조금 강한 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제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깨달았던 그런 소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부상들을 겪었지만 뭐 주짓수 때문에 특히 겪었던 부상들이 더 많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겪었던 부상 중에서는 이 허리 디스크가 최악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 허리 디스크는 정말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생기면은 어쨌든 이게 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1 남았다 그랬잖아요. 종종 느껴요. 아주 미약하지만 종종 그 통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평생 거의 가져가듯이 해야 되는 그 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허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요 정도로 오늘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치는 걸로 하고요. 뭐 다른 부상들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가장 최악의 부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안전해서 조심해서 주짓수 하시고요. 허리 디스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컨텐츠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 댓글로 담겨주시면은 제가 또 봐가지고 한번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려볼지 한번 정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